안녕하세요, 세이즈님들.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 특별히 임용재 대표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임용재 대표님께서 저에게 세이지 스토크쇼 언제 다시 하냐고 여러 번 물어봐 주셔서 이렇게 급하게 잘 준비해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라이브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래서 오늘은 죄송하지만 우리 오늘 녹화된 방송을 보시고 댓글로 남기시는 세이즈님들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임용재 대표님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용재입니다. 와, Hello 지금, everyone, it's Chris here. 네, 지금 항저우에 계시는 거예요? 가상 배경은 항저우입니다. 실제 있는 곳은 서울, 저희 집인데, 네, 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개막됐잖아요. 네,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네. 금메달 많이 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상 배경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으로 해놓고 오늘 옷은 여기 그 노스페이스가 지원한 우리 그 대한민국 선수들 그 태극기가 새겨진 반팔 티 입고 나왔어요. 와, 멋있습니다. 진짜 멋져요. 아, 저도 그거 하나 입고 싶네요. 와, 역시 의식이 있으시고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용재 대표님 참 좋아합니다. 대표님, 그런데 아시안 게임에만 대표 선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임용재 대표님도 나라에서 주는 큰 서울시장상인가요? 그렇게 네, 대표로 받으셨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네. 얘기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서울시장 표창하면은 굉장히 서울시 발전을 위해 큰 공을 세운 분들만 받는 그런 상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에이 네, 내가 무슨 수로 서울시장 표창을 받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큰 제가 상이죠. 제가 이제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을 하면서 네, 그 특히 이제 우리가 거리 공연하면 뭐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 마술 부리고 이런 활동들로만 한강 거리 공연을 한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네, 저는 2017년에 처음 시작함과 동시에 그 판을 깼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캐릭터를 그리는 걸로도 한강 거리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 선발된 순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2018년 활동을 마치고 2019년 활동 준비할 시점에 쪽지 하나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더라고요. 아, 임용재님은 한강 거리 공연 활동 시간 200시간 달성을 하셔서 이번에 표창을 받게 되셨습니다. 해가지고 무슨 표창인가 하고 봤더니 그 한강 거리 공연하면 네, 그 운영사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건데, 네. 당연히 이제 한강사업본부 표창이겠구나 했는데, 서울시장 표창이라니까,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그저, 동경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그 서울시장 표창을, 이 네, 한강거리 예술가 활동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네, 너무 기뻐서, 저희 네, 가족들 다 데리고, 여의도 한강공원, 그것도 이제 이랜드 크루즈 안에서 네, 상을 받았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한강 거리 공연 200시간 달성 기념 서울시장 표창 받고 네. 시상식 끝나고 여의도 한강공원 출발해서 한 바퀴 도는 방식의 이랜드 크루즈 운영을 했는데 그 안에서 식사도 하고 굉장히 재밌게 와, 그랬던 크루즈에서 기억이 식사도 있어요. 함께 하고 또 상도 받으셨군요. 그때 네, 몇 살이셨어요, 대표님? 2018년에 받았으니까 제가 올해로 이제 37 정도 됐거든요. 아, 그럼 2년 그 당시는 전이면 20대 35? 후반, 30대 초반 청년이시죠, 완전히. 네, 네. 맞습니다. 와, 그때 2년 200시간을 채우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거 하셨어요? 어떤 퍼포먼스 하셨어요? 주로 이제 악기를 잘 다루거나 노래 잘 부르거나 춤 잘 추는 사람들은 그걸로 하는데 네, 저도
뭐 악기 다루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소양은 갖고 있지만, 능력은 갖고 있지만, 네, 그것을 공연으로까지 발전시킬 여력까지 되지 않아서 네. 다른 걸 한번 해보자 하고 생각을 하다가 선택한 게 이제 아이패드 캐릭터 드로잉. 지금 이제 스마트 아이패드의 캐릭터 드로잉, 캐릭터 그리기요. 예, 지금 이제 스마트 캐릭터 드로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기억나요. 제가 어떤 그 강의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대표님이 제 얼굴 캐릭터를 그려주셨거든요. 그- 맞습니다. 네, 그게 저희 처음 인연이었죠. 그런데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많은 분의 캐릭터를 그리셨나요? 현재 시점까지, 아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500점 정도를 처음 시작하는 우와,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 그렸는데, 그 안에 우리 아리엘 대표님도 계신다는 게 정말 기쁘고, 이 순간, 국기에 대한 경례가 하고 싶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17,500개요? 네. 저도 정확히 총 몇 개를 그렸는지 일일이 다 셀 수 없지만, 대략 이 시간 기준으로 17,500점 정도를 직접 그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사람들은 뭐 운이 좋아서 아니면 저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저렇게 상을 받는다거나 좋은 일을 성공하나 보다 하는데 대표님을 보면 많은 성공한 분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또는 여러 가지 일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그 일을 계속해서 뭐 큰 대가가 없고 고통만 들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 오히려 돈을 써가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런 리더들의 모습이 우리 대표님께도 보입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아주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해밍웨이가 쓴 거. 예, 맞습니다. 87일간 빈손으로 있다가 88일째부터 매일같이 3주간 월척을 낚는 거죠. 그렇게 참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의지의 한국인, 정말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고 국가대표 의지의 한국인으로 뽑히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은 그럼 이걸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 디지털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리고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나요? 일단 우선 아이패드를 처음 마련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딱 지금 이제 가을인데 지금 이제 9월이거든요. 네. 8년 전 9월이었어요. 2015년 9월에. 그때가 제가 아리엘 대표님 알기 전이었죠. 그때 이제 굉장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뭐 바닥에서 하는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딱 눈에 들어온 게 지금 이제 서울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그 시청역에서 내리면 서울광장이 있거든요. 네. 서울광장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횡단보도 한 번만 건너면 바로 위치해 있는 그 플라자 호텔. 플라자 네. 호텔 바로 뒤편에 이제 하나금융 플라자라고 있는데 그곳 18층에 그 하나생명 그 지점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보험 일을 하려면 그 태블릿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스마트폰만 있었거든요. 네. 스마트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태블릿을 마련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없는 살림에 저희가 아이패드를 어렵게 마련했는데 네. 비싸요. 어렵게 네. 어렵게 마련해가지고 그 일 계속 하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보험 영업 쪽과는 저랑 잘 맞질 않아서 그것도 네. 제가 이제 9월에 딱 그 양복에 한화 배지 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시작하는가 보다 했는데 1개월도 채 가지 못해서 그 아이패드와 함께 나와버렸는데 정말 아이고. 어렵게 마련했는데 이 아이패드를 단순히 놀고 먹는 데 쓰면 별 뭐랄까, 별 다를 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걸 취미로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일본 타야 수의사에서 만든 메모패드를 아이패드에 깔고, 한두 개 정도 캐릭터를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지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재미가 붙고, 아, 이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2015년 10월부터 정식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솔직히, 아, 아이패드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종이 위에다가
네, 이제 애들 낙서하듯이 그리는 걸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지금도 존재하는 그 4호선과 그 우이 신설선이 지나가는 그 성신여대 있고요. 그 네. 뒤에 앞에 감성 달빛이라고 있거든요. 아, 거기서 그리기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아, 애들 낙서 같은 눈빛을 좀 수정처럼 빛나는 눈빛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고수를 했죠. 애들 낙서 같은 것을 수성같이 빛나는 눈빛으로 바꿔서 감성 달빛이요. 와, 좋은 계기가 네, 되었네요. 우리 대표님, 지금은 또 디지털 콘텐츠에 다양하게 이제 시도해 보셨었는데, 네. AI, 챗 GPT, 막 미드 저니 이런 것도 활용하고 계시나요? 어, 그러니까 미드저니, 달리 같은 건 들어는 봤지만 활용할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신 브리튼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가지고 아, 또 그걸 거기서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또 활용을 하고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 어플 중에도 요 AI가 그린 것처럼 꾸며낼 수 있는 네, 그 어플 혹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네, 캔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아마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기능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실 거예요. 막상 나는 내가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싶은데 내 손재주로는 도저히 그릴 수가 없다. 그럼 이거 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네. 하다가 캔바에서 고안해낸 것이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캔바에도 있어요? 네, 캔바 기능 중에 앱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 앱을 딱 누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이 기능이 있어요. 음, 어, 내가 쓰고 싶은 내용, 네. when I write the contents on the Canva message board, can Canva shows the image made with AI.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텍스트 투 이미지 기능을 선택하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한글로 치면은 캔바 내 AI 기능이 인식을 해가지고 그것을 걸맞게 그 이미지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네. 제가 지금 화면 공유가 가능하다면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화면 공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해보세요. 아, 네. 그래요? 네. 예, 그러면은, 어, 지금 이렇게 실행된 상태, 열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렇다면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노트북에서 접속하고 있거든요. 네. 노트북에 접속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네. 뭐 차트, 사진 이렇게 나오지만, 인기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살펴보면 뭐 네. 텍스트 투 이미지, 유튜브, 목업, 또 DID, AI, 뭐 플랫폼, QR 코드, 뭐 캐릭터 모시기, 뭐 타입크래프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 중에서 네. 텍, 이 중에서 텍스트 투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설명하고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딱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 열기를 딱 눌러볼게요. 네. 열기를 딱 누르면은 이제 여기 원하는 이미지를 설명하면 캔바가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해서 여기 이미지를 입력하는 텍스트 창이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물, 색상, 위치, 환경,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한번 치고 이제 네. 원하는 이미지를 입력해 볼 건데 우리 아리에 대표님의 이름, 아리에를 딱 들어보면 인어공주를 다들 이제 많이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깊은 캔버는 바다, 한국어로도 네, 은, 다국적 언어가 가능한데요. 네네. 다양한 언어가 가능한데, 이제 그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도 지원이 되고, 또 이제 뭐 일어, 중국어, 독일어, 그다음에 또 이제 좋네요. 어떤 거는 다 튀르키예요. 영어밖에 안 되는데 캔버는 네, 한국어 지원이 되는군요. 네, 그 전까지 터키어라고 했다가 네. 지금 이제 터키가 튀르키예로 국명을 맞아요. 바꿔가지고 필기예로. 네. 튀르키예어 등도 이제 가능해요. 깊은 와. 바닷속에 사는 인어 공주 이렇게 딱 쳐볼게요. 그러면은 깊은 바닷속에 사는 인어 공주 이 내용을 가지고 캔바가 이미지를 만들어 보거든요. 네. 막상 내가 머릿속에서 떠올린 이미지를 이제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그것을 표현해내자니 되게 좀 힘든데 네. 네, 지금
원래 하나의 내용을 치면 4개의 결과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네. 지금 하나 빼고는 다 지금 안 나왔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캔바 정책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연유로 지금 나왔는데 음. 지금 그나마 하나 제대로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하나라도 나왔네요. 네. 네. 음. 이게 이제 내가 텍스트 투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 만든 그림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미지랑 딱 맞지 않습니까? 지금 좋네요. 이, 네. 뭐랄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아리엘 대표님이 그 한국에, 그것도 이제 삼성동에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처음 뵀거든요. 네, 그때 맞아요. 제가 현장에서 그려줬던 게 지금 이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아, 봐집니다. 그때 맞아요. 너무 예쁘게 그려주셨어요. 예, 네. 기억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 그러면 대표님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그 네. AI 이렇게 챗GPT나 지금 캔바나 이런 걸 이용해서 생성하시는 거랑 대표님이 손으로 직접 그 그리시는 거랑 아이패드 안에 대표님 어떠세요? 그 대표님이 손으로 그릴 때만큼 AI가 잘 마음에 들게 그려주시나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 손으로 그리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 하시나요? 물론 이제 AI가 마음에 드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는데 일단 이제 제가 어떤 사람들과 새로 만나는 자리에서 네, 뭐 그냥 말로만 저는 임용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임용재구나 뭐 하는 사람인지 당초에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이제 네,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때 이제 저는 뭐 저는 임용재입니다라고 이렇게 말로 얘기하기보다는 같이 있어요. 그냥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 5초 안에 파악을 한 다음에 네, 그걸 이제 잽싸게 제가 지금 갤럭시 탭을 쓰고 있거든요. 갤럭시 네. 탭에 그림 그리기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표현해요. 아, 그래가지고 저 다 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제가 있는 자리에 그린 캐릭터를 딱 놔두기만 하면 그 주인공이 봐가지고 어머 이게 누구야 하고 놀라는 장면을 그쵸. 너무 스스로 연출하게 좋아하죠,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거죠. 네. 음. 보이지 않게 연출해내는 게 어느새 그 손에 익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한 2년 좀 넘게 대표님을 보아오면서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람에 대한 관심, 그 사람의 특징을 찾아낼 줄 아는 예리함, 이런 그런 특별한 그 사랑이 있으신 분, 관심을 사람에게 가지시는 분 같아요. 네. 대표님은 대표님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아리엘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에게 기적의 얘기하고 주인공. 싶어요. 예, 네. 그도 그럴 것이 그전까지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봐야 드물게 했었는데 한 2018년 5월 이제 5년 전 얘긴데요. 그것도 이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근무했을 때 얘기였어요. 그 단순한 복통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어, 여기 큰 병원 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맹장염이래요. 근데 한 그럼 맹장염으로 끝나겠다 했는데 이게 폐혈증까지 함께 동반해서 와가지고 혈중 이 폐혈 위험하죠. 그렇죠. 네, 폐혈증이 한 번 걸리면 거의 99%가 사망한다는 되게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폐혈증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만간 나도 죽겠구나. 근데 난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좀 아쉬워. 이렇게 젊은 네,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은 그것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떠나면 이건 불효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불효를 하지 말자는 생각했다.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 물론 네, 의술이 좋아서 살아난 것도 있지만 네, 제 의지가 저를 살린 거죠. 만약에 제가 그 의지를 발휘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도 없었겠죠. 네. 아이고. 그래도 정말 살아나셔가지고 폐혈증에서 맹장염이 폐혈증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그 소중한 삶에 대해서 내 인생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요즘에는 어떤 일로 주로 자기 계발을 하고 계세요? 일단 캐릭터 그리는 건 계속 이제 원동력으로 삼고 있고, 현재는 그 전자책을 네,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보통 네, 전자책 만든다고 하면 한글이나 MS 워드를 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걸 깼습니다. 2021년 11월에 그 PPT로 전자책 만들기를 고안해 가지고, 네, 그때 처음 선보임과 동시에, 야, 이제 이번 올해 11월이면 2년을 맞이하는데, 네, 2년을 맞이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캐릭터 드로잉 스마트 영상 제작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저 PPT를 전자책 만드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 전자책, 제가 역대 만든 전자책 중에서는 제가 다른 분의 전자책을 만들어 준 거는, 이거 아마 대표님도 아실 분이거든요. 그 윤봉석 선교사님의 누구를 사랑하여 사슴이 되었나. 요거 이제 그 내용, 내용을 받아서 편집하고, 표지는 그때 그 만들어서 주신 거를 그 밑에다가 뉴페이퍼라고만 쓰고 바로 저기 등록을 시켰죠. 네. ISBN하고. 지금도 이제 누구를 사랑하여 사슴이 되었나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 치면 그 책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윤봉석 선교사님 시집을 지금 탄자니아에 계신 분인데요. 네, 맞아요. 그때 같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전자책으로, PPT로 전자책 만들기 하실 때 예. 100% PPT만 업로드해서 전자책을 만드시나요? 그때, 아니면 뭐, 그 글은 PPT 말고 글은 따로 작업한 거를 합해서 만드시나요? PPT에다가 직접 글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독수리 타법을 자랑한다고 해도 날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한글 파일에다가 먼저 내용을 작성하고, 그 한글 파일 속 내용을 PPT 한 슬라이드씩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요. 그렇게 아, 해서 본 내용 편집하고, 표지는 책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딱 만드는 거예요. 네. 만약에 아리엘 대표님의 인생 이야기를 제가 전자책으로 만든다고 하면, 표지에는 당연히 이제 그 인어공주 있을 거라고. 네. 제가 뭐 너무 이미지만 네, 강하네요. 다음에 제가 제 인생 이야기가 아리엘하고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을 때 그때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대표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대표님이 그 지금까지 쭉 해온 일들이 주로 다그 디지털 컨텐츠 이렇게 스마트폰과 관계됐지만 영어도 아주 잘하시거든요. 미국 사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 제가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뭐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에이, 설마 어렸을 때부터 영어 시작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화예요, 요거는. 제가 네, 85년 태어났는데, 그때 방송은 지금과 같은 체계가 아니라, MBC, KBS, AFKN, 요렇게만 나오던 시대였거든요. 네. 이제 AFKN이 나왔을 때 뭐,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멋모르고 계속 그것도 이제 그 광고나 어떤 방송이 나오는지 유심히 보려고 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저절로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신나게 듣기만 했다가 제대로 학습한 거는 초등학교 4학년 1995년 때 처음으로 제대로 학습해가지고, 물론 이제 토익이나 토플이나 오픽이나 또 GTELF 같은 이런 공인 영어 시험을 본 적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 그것도 이제 영어권, 외국어권 사람들과 만났다.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영어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저 영어 못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막 빠져나가거나, 어떻게, 뭐, 사투리 섞은 영어를 좀 한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저 솔직히 싫어합니다. 진짜 영어를 하려면은 제대로, 뭐 잘 못해도 좋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작은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맞는 말씀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임용재 대표님은 학습, 공부, 뭐 취업, 대학 입학을 위한 영어 공부가 아니라 그렇게 AFKN이나 이런 방송국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그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영어를 학습하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정말 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불편해하지 않고 영어로 라이팅도 잘하시던데요. 쓰시는 것도. 물론 이 챗GPT가 발달하기 전에는 제가 온갖 그 뭐랄까 기술을 다 써가면서 직접 라이팅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챗GPT를 이용한 영어 라이팅이 가능한 그런 세상인데, 아, 챗GPT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네.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다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내가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해결을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챗GPT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네. 봅니다. 네. 우리 임용재 대표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벌써 영어 잘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대화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두 번째는 또 디지털 시대 AI, 뭐 스마트폰 이런 시대에 뭐 누구보다도 앞서서 먼저 그런 일을 하셨고, 또 그것이 재미로 한번 끝난 게 아니라 그 태블릿 안에 17,500건 이상의 그림이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는 아티스트, 정말 미래, 그리고 현재의 디지털 세계의 리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이지님들께 우리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겠어요? 영어로 한번 하고 우리말로 할게요. 네, 좋습니다. 어, 어, Thank you for visiting in this show. Uh, I'm dying to, uh, I'm dying, I'm dying for uh, live, dying for live on this talk show. Uh, now, uh, I made this, I made this project. I feel very happy. If you have a life story, uh, or send send the message to Ariel. You will your page of Sage Talk Show will be open. 아, 와, 우리말로 하면 세이지 토크 쇼에 게스트로 나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리에 대표님께. 아, 누구나 자기만의 인생 이야기가 다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인생 이야기, 그것도 이제 정말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 이야기가 있을 때 혼자 꼭꼭 갖고 있지만 말고 아리엘 대표님께 연락해라. 뭐 아니면 메시지라도 보내라. 그러면 아리엘 대표님께서 보고 오늘 이렇게 무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것도 그냥 막 열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내 간절한 그리고 절실한 인생 이야기에 한해서만 이 아리엘 대표님 무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뭔가 간절하고 절실함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여기 세이지 스토크쇼의 문을 두드려라. 그럼 아리에 대표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얘기를 들려주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와, 네, 박수 쳐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세이즈님들? 정말 임용재 대표님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소중한 인생 이야기가 있죠. 단 한 사람 프로젝트인데요. 세이지 스토크쇼는 한 분 한 분의 인생, 그 안에 담긴 지혜로운 이야기를 소중하게 담아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임용재 대표님은 저에게도 참 소중한 분인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먼 여행을 오랫동안 다녀오고 건강이 좀 힘들어서 좀 쉬고 싶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축소하고 싶을 때 우리 대표님이 저한테 세이지 스토크쇼 언제 다시 하세요? 빨리 하세요. 하고 여러 번 권해주셔서 소중한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는 것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임용재 대표님의
그 추천과 또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응원을 힘받아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오늘 원래 라이브인데 실수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말도 이렇게 버벅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실수하지 않고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과 바다 그 안에서 87번을 빈손으로 돌아올지라도 88번째에 준비되어 있는 월척의 기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17,500번이 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신 우리 임용재 대표님. 참, 저는 그만한 사연 몰랐거든요. 대표님, 오늘 그 사연 네. 들으니까 더 대표님이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17,500개에서 그치지 않고 네, 계속 그것도 이제 뭐 일상에서 업무 마치고 쉬는 시간 네. 아니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 이용해 갖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또 이제 미친 듯이 캐릭터를 그려야죠. 그래가지고 그게 5만, 10만, 또 이제 50만, 100만, 또 500만, 1000만 아예 그 아까 한도를 알 수 없는 정도로까지 많이 그려가지고 제가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그릴 수가 없겠다 생각될 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고 어떤 결과를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즐기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이디님들, 오늘 밤 지금 한국은 밤 9시 38분을 지나가네요. 늦은 밤 저희 쇼 들어오시려다가 기다려주셨던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녹화로 바로 올려드릴 건데요. 이 방송 보시고 댓글로 소감 적어주시는 분들께 제가 약속한 플래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간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이 방송을 보시고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용재 대표님도 전자책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한 내용 중 하나를 주제로 쓴 전자책이 있습니다. PPT로 전자책 만들기인데 네, 요거를 우리 아리엘 대표님의 플래너와 함께 댓글 잘 달아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걸로 제가 정했고 그리고 네. 그 아리엘 대표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플래너가 어떤 플래너죠? 저도 궁금하네요. 네, 품성 플래너인데요. 음성 희망 플래너. 도서관을 저희가 오픈했어요. 그 네, 희망 도서관은 이미 있는 사단법인이고요. 전 세계의 어려운 오지에 책을 볼 수 없는 책을 잘 구해보기 어려운 곳에 도서를 공급하는 일을 그리고 도서관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아주 좋은 재단인데 저희가 미국 동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희망도서관 지부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도서관 안에서 품성 플래너라고 요즘 세상이 많이 삭막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품성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을 담고 자기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플래너에 매일매일 쓸 수 있도록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체 개발한 플래너라 그 플래너는 한국어 버전도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 버전도 곧 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기실 때 저는 한국어로 된 플래너를 원합니다. 또는 영어로 된 플래너를 원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품성 플래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이 플래너는 3개월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3개월간의 플랜을 짤 수 있어요. 곧 새해 2024년 돌아오니까 또 받아두시고 준비하셔도 좋고, 네, 플래너는 항상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매번 플래너와 함께 성장한다는 걸 느끼거든요. 적자 생존, 적는 사람은 성공한다. 우리 임용재 대표님은 그리는 사람은 성공한다 같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네. 이 품성 플래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도 한국어 버전이 하나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우리 대표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참석해 감사합니다. 주셨는데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자, 오늘 세이지 토크쇼는 라이브는 아니지만 규정에 의해서 30분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세이즈님들, 우리 임효재 대표님께
전자책 만드는 강의 또는 그림 그리는 거, 또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강의가 우리 임용재 대표님의 그 오픈 카톡방이 있어요. 그걸 또 댓글로 남겨 올려드릴 테니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고 우리의 친구 임용재 대표님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카톡방이나 또 임용재 대표님의 이메일 같은 연락처를 올려두면 그곳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항저우에 있는 2023년 아시안 게임을 응원하듯이 자기 자신을 응원하고 또 더해서 이렇게 세이지스 토크쇼에 용기 있게 나와주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임영재 대표님을 응원해 주세요. 대표님 인사해 주세요. 네, 한국은 이제 밤이고, 이제 미국은 이제 아침 시간이 되겠죠? 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항저우에서 임용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나가면 되죠?